나이 들어 후회하지 않는 관계 정리의 기술.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죠. 모든 관계를 다 끌어안고 갈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젊었을 때는 넓은 인맥이 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건 진짜 중요한 관계 몇 개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만났는데 돌아보면 감정만 소모된 기분. 왠지 모르게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 나이 들수록 텅 비어가는 주머니처럼 마음의 에너지가 고갈되는 느낌. 우리는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때로는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사라질 때가 많죠. 하지만 단 한 번의 정리와 단 하나의 원칙만 있다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인생 후반부를 위한 관계 정리의 기술, 나를 고귀하게 만들어줄 지켜야 할 원칙과 반드시 버려야 할 습관을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관계가 바뀌면 당신의 시간과 행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어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관계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나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 내 인생에 둔다. 이 말에는 단순한 계산을 넘어선 자존감과 품격이 담겨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상대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척하지만 정작 자신의 시간은 아무렇게나 허비합니다. 하지만 나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타인의 시간도 진정으로 존중할 줄 압니다. 첫째, 이 원칙은 상대를 높여주는 동시에 나를 지키는 방어막입니다. 내가 내 시간을 소중히 대하는 태도를 보일 때 상대방은 나를 진심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 시간을 계속해서 바꾸거나 불필요한 일로 감정 소모를 유발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단 하나의 기준으로 신뢰가 생기고 쓸데없는 피로가 사라집니다. 둘째, 이 원칙은 말하는 사람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내 시간을 소중히 다루는 사람은 불필요한 만남이나 대화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더욱 깊은 생각과 배려, 깊은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게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 바쁜데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훨씬 품위 있게 느껴집니다. 품위는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이 나를 빛내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큰 원칙 아래 나를 고귀하게 만들어주는 구체적인 관계 정리의 원칙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감사 표현은 나를 낮추지 않는 방식으로 한다. 고맙다는 표현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처럼 상대의 도움을 인정하되 내가 성장했음을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높이면서도 나의 격을 동시에 지키는 표현입니다. 2. 칭찬은 노력과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 참 잘했어요. 대신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에서 많이 배웁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상대는 당신을 겉모습만 보는 사람이 아닌 본질을 꿰뚫어 보는 수준 높은 사람이라 느낍니다. 배우려는 사람은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환영받습니다. 3. 경청보다 경청했다는 표현이 더 중요하다. 상대의 말을 들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세요.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말씀을 듣고 보니 새로운 관점을 얻었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주세요. 이것이 바로 상대의 말을 가볍게 듣지 않겠다는 약속이자 관계를 깊게 만드는 힘입니다. 4. 만남의 마무리는 시간에 대한 가치로 한다. 만남이 끝날 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과의 대화가 즐거웠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은 상대가 얼마나 편안하고 가치 있는 시간을 보냈는지를 보여주며 다음 만남에 대한 좋은 기억을 남깁니다. 반대로 나이 들어도 절대 고쳐지지 않아 당신의 품격을 깎아먹는 조심해야 할 말버릇 3가지도 알려드릴게요. 1. 나 때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훈계. 이 말은 듣는 사람의 나이와 상관없이 가장 듣기 싫은 말 1위입니다. 상대는 당신의 경험을 듣기 전에 벽부터 느낍니다.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면 내가 살아온 길이 지금과 다르긴 한데 혹시 참고가 될까 싶어서 로 시작해 보세요. 같은 경험도 품격 있게 전달됩니다. 2. 외모나 건강에 대한 무심한 지적. 어디 아프신 것 같아요? 또는 살이 좀 찌신 것 같네요. 같은 말은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외모, 건강, 체형에 관한 말은 상대를 불쾌하게 만듭니다. 정말 걱정된다면 혹시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요. 조금 피곤해 보여서 걱정됐어요. 라고 돌려 말해보세요. 3. 상대의 말을 가로채는 내가 더 잘 알지 태도. 그건 내가 더 잘 알지. 그건 별거 아니야 같은 말은 상대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행위입니다. 듣는 사람은 내 이야기는 들을 가치도 없다고 느낍니다. 지식이 많아도 그걸 앞세우면 자랑이 됩니다. 상대의 말을 인정한 뒤 피드백을 주세요. 말은 곧 태도이고 태도는 곧 품격입니다. 품격은 상대를 높이는 방식으로 나를 빛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원칙과 습관은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시간과 삶을 소중히 여기는 진심이 담기면 당신의 말은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옷이 낡아도 괜찮고 지갑이 얇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말이 거칠면 모든 것이 빛을 잃습니다. 반대로 말이 따뜻하고 단정하면 그 사람은 늙어도 고귀해 보입니다. 나이는 숫자지만 말투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얼굴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누군가에게 전해주신다면 당신의 품격이 더 널리 퍼질 거라 믿습니다.